12년 전 그 바다에서 지환이 목숨과 바꾼 그 목걸이. 도대체 왜 민환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던 여리는 목걸이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충격으로 기억 일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죠. 지환이 죽기 직전 여리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 그리고 민환의 가방 속에 숨겨져 있던 의문의 커플링과 사진 한 장. 오늘 영상에서는 민환이 왜 이 목걸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12년 전 보트 사고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과 전말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여리에게 벌어진 이상한 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고의 진실이 이제서야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여리는 그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왔지만 정작 그날 바다 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통째로 뒤흔들릴 만큼 거대한 충격이었으니 기억 한 구석이 날아가 버린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실제로 그 사고 이후 여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건 바로 목걸이의 행방이었습니다. 지환이 여리에게 목숨처럼 채워준 그 목걸이가 도대체 왜 여리가 아닌 민환의 손에 들려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여리는 기억을 잃으면서 그 목걸이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난 곳은 바로 싱가포르 출장길이었습니다. 수영장 옆에 서 있던 여리가 갑자기 12년 전 그 아찔했던 사고 현장을 떠올렸고 지환이 자신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던 순간까지 선명하게 되찾은 거죠. 여리는 곧바로 옆에 있던 민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 본 적 없어? 하지만 민환의 대답은 기묘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본 적 없다며 사고 때 바다에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덤덤하게 되묻기까지 하죠. 민환의 이 반응 정말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12년 전 그 보트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엔 민환을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민환은 입양아라는 신분 때문에 늘 집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던 인물이니까요. 지환에게 오랫동안 쌓아온 깊은 열등감 때문에 혹시 보트 사고 자체를 계획적으로 꾸민 게 아닐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조금씩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사건의 판도는 전혀 다릅니다. 보트 사고 자체는 민환이 낸 게 아니었습니다. 보트가 우연히 암초에 부딪히며 거세게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민환이 먼저 바다에 빠졌던 거였죠. 진짜 비극과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지환의 인물 소개를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골든타임을 빼앗겨 사망했다는 내용이죠. 골든타임이 사라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방영분에서는 여리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환이 여리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남긴 그 말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목걸이 하면 귀신이 안 나타난대.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 펜던트가 영물이라나 신물이라나 아무튼 그런 거래. 그래서 이거 몸에서 떼기라도 하면 세상 끝난 줄 아신다니까. 넌 살아.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목걸이를 채워준 직후 보트가 흔들리면서 여리가 들고 있던 샴페인이 쏟아졌고 지환은 닦을 걸 찾으러 보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지환은 우연히 민환의 가방 속에서 커플 반지와 여리의 사진을 발견하고 맙니다. 지환은 곧바로 민환에게 따져 묻습니다. 여리를 좋아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거냐고요. 두 사람은 보트 한쪽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고 여리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트가 암초에 부딪히며 크게 흔들렸고 그 순간 지환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여리가 놀라 지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요. 민환 역시 예측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환이 빠진 걸 본 여리는 그쪽으로 다급히 걸어가려 했지만 또 한 번 보트가 거세게 흔들리면서 여리마저 바닷속으로 쓸려 들어가고 마는데요. 진짜 비극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여리는 살았지만 지환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경위입니다. 사고 당시 보트 위에는 민환, 지환, 여리 셋뿐이었고 두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민환 하나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환이 바다로 떨어지는 그 순간 민환이 손을 뻗어
붙잡았다가 놓았을 가능성입니다. 민환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 두 사람은 열의를 두고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잖아요. 떨어지는 지환의 손을 붙잡긴 했지만 순간 지환만 없으면 열등감도 열의도 다 해결될 거라는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 때문에 결국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민환이 지환의 존재는 쏙 빼놓은 채 열의가 빠졌다는 사실만 구조대에 알렸을 가능성입니다. 뒤늦게 지환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차갑게 지나버린 뒤였던 거죠. 세 번째는 열의가 빠진 걸 보고 민환이 곧바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열의부터 구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죠. 정작 열의는 구하고 지환은 구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으로 돌아와야겠죠? 그 목걸이는 왜 지금 민환의 손에 들려 있는 걸까요? 민환 역시 그 목걸이가 가지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목걸이가 지환을 지켜주는 유일한 신물이라는 걸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지환이 죽던 그날 그 목걸이를 열의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지환의 목걸이를 빼앗아 가지만 않았어도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모든 비난과 원망의 화살이 열의에게 쏟아질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민환은 그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 목걸이를 거두어 대신 감춰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환 역시 오랫동안 열의를 외롭게 품어왔기에 자신의 방식대로 열의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열의가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것도 민환 입장에선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환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불임인 줄 알았던 송희원 부회장이 민환을 입양했는데 그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민환과 지환을 쌍둥이처럼 키워온 거였죠. 그래서였을까요? 보트 사고가 나기 전 지환과 민환이 나눈 대화를 보면 이 결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민환의 가방 속 커플링과 열의의 사진을 발견한 지환이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냐고 따져 묻자 민환은 오히려 발끈하며 감정까지 다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고는 그만하자며 대화를 끊으려 하는데요. 지환은 그런 민환을 향해 넌 그게 문제야. 문제가 있으면 넌 말을 안 해라고 정곡을 찌릅니다. 그러자 민환이 던진 한마디가 이 인물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내가 너랑 싸워봤자 결과는 뻔하거든. 너랑 언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이 말 한마디에 민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짊어지고 있던 피해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입양아라는 사실이 늘 그를 짓누르는 압박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민환이 그 목걸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게 오히려 나중에 민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머니이자 CL그룹 부회장인 송희원 때문인데요. 그 목걸이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송희원이잖아요. 우연한 계기로 그 목걸이를 보게 되는 순간부터 송희원은 지환의 사고와 죽음에 얽힌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복선이 있습니다. 지난 열의의 약혼식을 멀리서 지켜보던 송희원은 생전 지환이 열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강욱과 열의가 인연으로 엮인 것을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는 눈빛이었죠. 급기야 마검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까지 남깁니다. 이런 무거운 진실들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강욱과 열의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듭니다. 예고편을 보면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열의가 너무 보고 싶었던 강욱이 무려 3일 휴가까지 내고 무작정 날아가 버리는데요. 열의와 손을 잡고 싶어서 열의처럼 장갑까지 야무지게 챙겨가는 모습이 피식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열의를 향한 그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향해 직진하는 두 사람 앞에는 아주 커다란 장벽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보통의 연인들처럼 편하게 손을 마주 잡을 수 없다는 점이죠. 물론 장갑을 끼고 손을 잡는 변칙적인 노력도 절절하지만 진짜 아무런 걱정 없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기 위해서는 결국 12년 전 그날의 진실을 함께 밝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열의에게 그 사고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일 텐데요. 그럼에도 열의는 강욱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아픈 기억을 애써 극복하고 진실을
직접 파헤쳐 보려는 것 같습니다. 강욱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잊고 있던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알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여리의 마음이 강욱을 향해 서서히 열려가는 모습.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케미가 정말 달달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귀신 들린 손이라며 스스로를 가둬뒀던 여리에게 강욱은 장갑 하나로 그 벽을 뚫어가는 중인데요. 이 작품 속 연애가 유독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도 다 이런 디테일 덕분인 것 같아요. 이러는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걸이의 행방도 12년 전 그날의 진실도 이제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두 사람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서 지환의 억울한 원한도 풀어주고 여리가 더는 귀신을 보지 않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리와 강욱이 장갑도 없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하루빨리 보고 싶어지는데요. 12년 전 보트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나눠봐요. 본방으로 함께하고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